몽고어로 카라는 검다는 뜻이고 코토는 성을 뜻한다. 검은성 카라코토는 그 옛날 실크로드 옆에 서 있다. 그러나 징기스칸에 의해 파괴되면서 카라코토는 이 지역의 주민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사라진 민족은 탕쿠투족이었으며 그들이 살았던 왕국은 서하라 불렸다. 이 지역이 모두 파괴되면서 탕쿠투족의 카라코토는 고비 사막의 모래 밑에 파묻히고 말았다. 탕쿠투족 역시 그들이 사용했던 불가사의한 문자와 더불어 지구에서 사라진 것이다. 기련 산맥 부근에 위치한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주천이란 마을이 이번 여행의 출발점이었다. 취재팀의 목적지 카라코토는 이곳 주천으로부터 북으로 400km 떨어진 고비 사막 안에 있다. 취재팀은 4월 초에 출발했다.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으로 실크로드는 대부분의 길이 매우 거칠다. 기련 산맥과 몽골 고원 사이에 위치한 고비 사막은 현존하는 사막 중 가장 긴 사막이다. 카라코토를 처음 답사한 사람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후즐로프였다. 그 뒤를 이어 영국의 스타인, 스웨덴의 하딘, 미국의 와너 등이 답사했다. 하지만 그 후 50년 동안 이곳을 찾는 발길은 멈췄다. 이번 여행길엔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취재팀과 동행했다. 주천과 카라코토를 잇는 고비 사막의 길은 2000년 전 북방의 유목 기마 민족 흉노가 실크로드의 하석회랑으로 향하는 침로였다. 이 길을 가는 도중 보이는 흙으로 빚은 구조물은 흉노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한 나라의 신호대다. 기련 산맥에서 고비 사막으로 흐르는 에지나 강. 한 시대엔 거연수라 불렀고 그 후 흑수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나라는 이 강가에 요새를 세웠고 방어선을 북쪽으로 넓혀갔다. 카라코토는 그 방어선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한나라의 군세를 말해주는 말탄 군사, 말이 이끄는 전차 등의 유물이 주천 부근에서 출토됐다. 취재팀은 주천에서 250km쯤 가서 야영을 했다. 낮엔 20도 가까이 올라갔던 기온이 밤이 되니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온의 변화는 고비 사막에선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이곳엔 떨어진 낙타의 발톱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야생 낙타가 늑대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연 강우량이 37mm, 증발량은 그 100배라는 건조지대다. 취재팀과 동행한 어느 고고학자는 시간만 있다면 걸어서 고비 사막을 탐험하고 싶다고 했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줄 열쇠가 고비 사막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세기) 초 호즐로프가 카라코토에서 발견한 불교화 승삼 세명 왕 만다라도는 현재 러시아의 엘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이 그림은 다른 불교화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서하란 나라를 세우고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탕쿠투족은 티베트계의 민족이었다고 한다. 티베트의 전통이 동서 양쪽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탕쿠투족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를 쓰던 불교도였다. 탕쿠투족은 동황을 정복했고 사막에 거대한 왕국을 세웠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에 취재팀은 낯선 곳에 당도했다. 검고 뾰족한 돌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 이곳은 고비 사막 중에서도 흑고비라 불리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곳이다. 사막 복판에 위치한 서하는 동서교역의 교량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00년을 넘지 못했다. 탕쿠투는 13세기에 사라지고 말았고 그 기원도 결말도 모르는 민족이 된 것이다. 주천에서 350km에 위치한 첫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내몽고에 있는 에지나란 마을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론록에도 중요한 오아시스로 나와 있지만 이곳은 근래에 세운 신시가지다. 낮이 되면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로 붐빈다.
취재팀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외국인이 드문 곳이기 때문이다. 취재팀에게 가지 말고 더 머물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татан хожим бүтгэ очаарай. Бүтэн чөтгөртэй могоотой газар. 那黑城市有鬼有蛇的地方。 그들은 카라코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가볼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물도 없고 무서운 곳이니 두렵다는 것이었다. 취재팀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 무엇하러 가느냐고 하는 눈치였다. 어찌 газар биш яа. 천무호를 통과할 무렵 취재팀은 톨구 두족이 사는 마을을 통과하게 됐다. 톨구 두족은 약 300년 전 서역의 신강에서 온 부족이다. 이들은 염소, 낙타, 면양 등을 방목하여 6개월 후면 다시 방목지를 옮기는 식으로 생활해왔다. 이 가족이 기르는 면양과 염소는 40마리. 그러나 남의 것까지 400마리를 돌본다. 톨구투족은 말의 저주로 술을 만드는데 그 술을 마유주라고 한다. 말젖을 약간 발효시켜 난로에 올려놓는다. 이어 원통형의 나무를 말젖 안에 세우고 원통 내부 중간에 작은 솥을 단다. 원통 위엔 다른 쇠그릇을 놓고 냉수로 채운다. 그러면 말젖에서 올라오는 알코올이 찬 쇠그릇 밑에다 응고되면서 쇠그릇 밑에서 원통 안에 있는 솥에 고인다. 증류식으로 만드는 술이다.
카라코토 근처까지 가봤다는 톨구 트윈을 만났다. 71세인 탐든이란 노인이었다. 자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면서 부근까지만 가주겠다는 조건으로 안내를 맡아주었다. 은으로 만든 술잔으로 마유주 대접을 받았다. 이곳에선 술잔에 술을 따르면 단숨에 다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술잔을 채워줬다. 취재팀은 나른보르그란 마을에서 낙타 33마리를 빌렸다. 모두 1톤이 넘는 촬영 기재, 물, 식량 등의 짐을 낙타에 실었다. 탐든 노인 외에 5명의 몽고인이 동행했다. 길 안내와 낙타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이제 카라코토까지는 약 50km. 낙타는 하루에 약 35 내지 36km를 이동하니까 하루 반이 걸리는 여정이다. 취재팀은 처음으로 낙타를 탔다. 위에서 쳐다보니 주위가 잘 보이는 데다가 등이 꽤 넓어 말보단 편한 것 같았다. 탐든 노인은 카라코토엔 흙으로 빚은 높은 탑이 있으니 멀리서도 보일 거라고 했다. 취재팀은 그 탑을 목표로 삼았다. 낙타 한 마리에 150kg의 짐을 실었다. 몇 마리엔 기자재만을 따로 실었다. 이 길은 실크로드의 상인과 후즐로프, 스타인, 하딘이 지났던 길이었다. 취재팀은 얼마 가다가 길을 멈췄다. 낙타에 몸을 싣고 2시간을 보내니 피로가 쌓이는 듯했다. 천막은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골조는 타마리스크란 나무로 사막에서 자라는 버드나무다. 벽을 연결시키고 아치식의 지붕을 올리고 천을 덮어 씌우면 천막은 완성된다.
네다섯 명이 힘을 합치면 40분 내로 천막 조립이 완성된다. 낙타는 사막의 관목도 먹는다. 낙타는 물 없이도 72일간을 사는 동물이다. 아직 4월 초순인데도 고비 사막의 기온은 섭씨 40도였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 여러 곳에 신기루를 만든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 오히려 쌀쌀함을 느낀다. 두 모래 언덕 사이로 들어가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태양과 모래 언덕의 모양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곳에서의 바람은 서북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모래 언덕은 동남으로 경사를 이룬다. 모래 언덕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곳에선 낙타도 힘들 수밖에 없다. 탐든 노인은 낙타를 생각해 시속 3km로 낙타를 움직였다. じゃあどうだったか。このような八重生活は初めてですか。何回かありますけども、ちょっと暑いね、このお茶。これは紅茶ですね。紅茶紅茶ですね。紅茶ですか？星瓦みたいなね。頭単茶。砖茶。砖茶。 이곳에선 이곳에만 있는 기름차를 마신다. 기름차는 면양의 기름과 밀가루를 섞어 만드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다. どうですか、このお茶。我的妈那个，太陽上がってるでしょ今。 35度33分のこれは、点44월 6일 취재팀은 처음으로 카라코토의 모습을 보게 됐다. 흑수성은 어두워져가는 하늘 아래에 그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밤엔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당근 노인의 말이었다. Уурталдан цагта энэ ваатар гарч ингэж харатна хотоор эзэн их хүчтэй их ваатар хүн байж гинэ. Энэ бол эцнэн хүмүүс хэрэгтэй ийм 카라코토는 한때 큰 영화를 ваатар 누렸다. хүн байж гин. Энэ бол эцнэн олон тариалантай эндээс аваад ингээс их эцнэн их өргөн тариалантай ийм 카라코토의 최후의 왕은 바틸이란 사람으로 эцнэн хүмүүс 그의 별명은 흑장군이었다. тэгэтэлсэн хараад дэмжин гэдэг нэртэй халдартай ийм нэг хүн байж гинэ. Энэ бол энийг зөвхөн энэ 힘으론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хүчгэлдэхгүй ийм нэг сүхэ их баатар байж гинэ. Энийг бол чинээс гарч энийг бол вар савнаны яраалыг үзжээ. 바틸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 마차, 그리고 마차 80대에 가득 실을 만한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다. Энэ бол усаар нь хатуулж энийг жаахан хүчтэй юм уутуулсан ийм нэг баатар байж. Ингээд сүйдэн зүүн биеэр хаглаад оргоо дутаагаа гараад явсан. Ард түмэн бол ард нь 바틸은 돈을 들여 불상을 만들고 경전도 비단과 금으로 장식했다. сүйдэлсэн ийм нэг хар жанжин гэдэг хүн байж гинэ. Энэ бол хотоор нь баг эцнэн хүний дүүргэж ингэж хотоор нь дүүрэн чөтгөр босгосон ийм нэг хүн байж гинэ. 그런데 어느 날 바틸 앞에 거대한 적이 나타났다. 몽고의 황제 징기스칸이었다. 바틸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동쪽의 산으로 향했다. 적을 맞이해 3차례 정도 싸웠지만 여의치 않아 바틸은 다시 카라코토로 돌아와 방어했다. 바틸의 성은 여러 번 공격을 받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바틸의 군사는 돌을 깨서 그 돌을 적을 향해 던지며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공격이 여의치 않자 징기스칸은 하나의 계략을 세웠다. 성곽 옆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아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자 몽고군은 모래주머니를 날라 강물을 막으니 강은 서쪽으로 흐름을 바꿨다. 사람들이 갈증으로 괴로워하자 바틸은 성내에 우물을 파라고 명령했다. 그의 군사들은 성내의 서쪽을 300m나 파들어갔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바틸은 최후가 가까워져 왔음을 알게 됐다. 바틸은 보물을 모두 우물 안으로 던져버린 후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적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틸은 군사를 이끌고 최후의 적전에 임했다. 그는 적을 저주하는 말을 남기며 숨을 거뒀다. 성을 함락시킨 징기스칸의 군대는 보물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끝내 보물은 찾지 못했다.
보물을 찾는 도중 빨간색과 초록색 비늘이 있는 커다란 뱀 한 마리만이 발견됐다. 모두 바틸의 악령이라고 입을 모았다. 취재팀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카라코토로 들어갔다. 반세기 만에 처음 문이 열린 것이다. 성은 동서가 약 440m, 남북이 370m인 불규칙한 사각형 모양이었고 동쪽과 서쪽에 출입문이 있었다. 성벽의 내부는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성 안엔 수많은 건물이 서 있던 흔적이 보였다. 모두 불교 사원이 서 있던 곳으로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높이는 약 9m로 흙을 빚어 쌓은 것이었다. 성벽 위에 서보니 바람이 강했다. 불탑은 서북 쪽에 있었다. 높이는 18m. 카라코토의 상징이었다. 이 불탑은 완전히 티벳식이다. 성 밖 동쪽엔 길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옛날의 대상은 방울을 울리며 이 길을 왕래했을 것이다. 동쪽 문에 들어서면 여기에도 길과 커다란 사원이 있다. 옛날 탕쿠투의 승려나 병사가 왕래하며 서아말로 인사를 하거나 독경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지금도 이곳엔 도기의 파편만이 수없이 널려 있다. 오, 그래. 뱅하고. 그거 들어주지. 사용 와라가 딱 금. 아, そうですね. 취재팀과 동행한 고고학자는 흥분해 있었다. ここはなかなかレンガ立派ですね。レンガ立派だ。 땅 위에 이처럼 많은 유물이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平瓦がある。それから陶器も入ります。平瓦が陶器も入ります。これはね、中国式の屋根をかけて瓦を吹いた。で、そのところはね、これまでこれはストゥーパーで真ん中にストゥーパーがあって、でこの屋根は中国式の瓦ですね。中国式の瓦。 특히 송왕조의 독이 파편이 많은 데 대해 놀랐다고 했다. これはね、屋根のね、何かシビかなんかのとこでしょ。これ屋根の上にね。これは緑のものがこれはね、瓦のね、シビかなんかでしょうね。シビ。
これカーラの飾りでしょ。就挖对对对对嗯对，这是一种柚子也是，柚子柚子，本来没柚的，小柚的ですね、柚ですね。緑柚でしょうね。绿柚绿柚，緑柚に少し蓝柚っていうのはね。还有点蓝柚，嗯对，蓝柚。斑斓。うん。 중국식 기와와 지붕, 거기에 하얀 석회석을 바른 기둥이 햇볕을 받으면 보석처럼 빛났을 것이다. 건축 양식을 보면 한족과 탕쿠투족, 위구르족 등의 양식들이 섞여 있다. 여러 민족이 같이 살았음을 추측해 한다. 이곳 성곽의 북쪽 구역엔 사원이나 관청이 있었고 남쪽은 서민의 거리였던 것 같다. 남쪽엔 기와나 백회를 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시장이나 대상을 위한 여관이 서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서민의 집은 햇볕에 말린 벽돌을 썼고 나무로 된 들보 위쪽에 진흙을 발라 지붕을 만든 듯했다.絹ですね。这还これ絹ですね。絹だ。絹だ。絹。樋口さん、絹が見つかりました。絹が発見された。絹だ。聖火時代の絹だ。 染めてありますね。 이곳에서 놀랍게도 비단 조각이 발견됐다. これも中国産で。 동행한 국악자는 몹시 기뻐했다. 그는 비단이다, 비단이다 하며 平絹 소리쳤다. ですね。明らかに平絹です。非常に目が細かいですね。これ。平絹。あ、これで 건조한 기후로 인해 비단이 오랫동안 보존된 것이다. 止めてますよ。このところでね。 비단의 보존 상태가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고고학자는 중국산이란 결론을 내렸다. これがね。この絹もやっぱり中国本土産でしょうね。 나무 빗은 곡선을 이룬 모양으로 어느 시대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 빗은 탕쿠투족이 만든 것이다. 이 뒤꿈치가 없는 무명시는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탕쿠투족은 중국의 풍습을 따랐는데 이 단추도 그중 한 예다. 취재팀은 서하의 글이 쓰인 종이도 많이 발견했다. これは先生、茶壺ですか。 아직 내용을 완전히 해독하진 못하고 있다. で、このタイプのも 성안에서 찻병이 나왔다. 博多 취재팀은 비상한 관심을 周辺からも 기울였다. たくさん上がりましてね。で我々も茶壺と言ってるんだけどね。こんなお茶を入れて持ってる。日本ではこれを共通なんか使ったりね、いろんなことで使ったりしますこれ。しかしこういうタイプがあると思いませんでしたこれね。 あ、要するにお茶の 이와 道 비슷한 もある。 것이 일본의 규슈에서도 발견된 바 今まで 있는데 は単茶って言ってね。 카라코토가 다도의 요충지였고 차가 중요한 교역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夜の 것이다. 連中もこの子がお茶飲み始めた。なんかあるいはこのお茶をたくさんついて持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ね。这是佛教的画像，これは経典ですな。字经典嘛，ああ、説法。これは何行かな。これは何漢字ですか。漢字です。経典の模様ですね。这是佛典。これ経典の模様ですね。聖火文字じゃなくて漢字ですこれはね。漢字です。これバラモンね。これはもう漢字ですね。ウバソクで。 한자로 된 경전도 발견됐다. 哎，这个字你说是哪？叫什么字？카라코토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며 찬란한 빛을 발했음을 말해준다. 要指哪个年代？要指这个以前。 こ
카라코토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성벽 밖에 건물 하나가 서 있다는 점이다. 그 모양으로 보아 휘교 사원으로 보였다. 서하는 불교국이었는데 휘교 사원이 왜 여기에 서 있을까? 탕쿠투족이 지배한 사람들 중엔 휘교도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 사원을 세웠지만 성 안엔 세울 수가 없어 성 밖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인도나 보다 먼 서역에서 이곳을 찾은 상인들이 힘든 실크로드의 여행 끝에 이곳에서 기도하며 자신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취재팀의 관심을 끈 것은 서북 쪽의 탑 밑에서 발견된 높이 2m의 공양탑이었다. 오랜 풍화작용으로 공양탑의 벽이 무너져 안에 있던 수많은 작은 불상이 밖으로 나와 땅 위에 흩어져 있었다. 공양불은 형틀로 찍어낸 것이었다. 서하 사람들이 불상을 사서 후세의 안녕을 기원하며 공양탑에 바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작은 불상 몇 개만을 중국 박물관에 보관하기 위해 가져왔다. 나머지 유물들은 처음 발견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돌아왔다. 바람에 실려 흐르는 모래는 카라코토의 보물을 지킨다는 그 뱀의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잠든 노인과 다른 몽고인들은 한 번도 성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카라코토를 향해 휘몰아치는 바람과 모래. 검은 성 카라코토는 서서히 모래에 묻히고 있었다.